네, 안녕하세요. 2장 6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기호일까 고민을 가진 채로 본 내용으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기 전에 잠깐 복습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전하와 도체들에 대해서 전개 E와 전위 V에 대한 공식을 봤었습니다. 한번 전개 E 공식부터 떠올려 볼까요? 자, 구도체의 전개는 외부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고요. 구도체 내부는 0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무한장 직선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고, 이때 람다는 선전함 밀도 람다 또는 로 L로 표현한다고 했죠. 선전함 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무한평면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했고, 이때 시그마가 면전함 밀도로 나타낸다 또는 로 S로 나타낸다. 그래서 면전함 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고, 공식에 R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무관하다 라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식들도 입실론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주변 환경이 공기나 진공일 때 해당되는 공식이고, 일반화 시켜서 쓰려면은 그냥 입실론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 공식 복습해 봤고요. 자, 전위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전위와 전개 사이에 V는 ER이라는 관계식이 있죠. 자, 여기 V 플러스 마이너스 ER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전위를 구하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는 말이 나올 때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전위가 감소하고, 왜냐하면 전개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필요한 일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했었죠. 반대로 전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거슬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 에너지 전위가 증가한다. 그 다음 도체별 전위 공식을 봤었는데, 구도체와 동심구도체, 구도체는 전위가 4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되죠. 자, 동심구도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괄호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있거나 플러스 C분의 1이 없거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C분의 1이 빠진 이 형태가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C분의 1이 들어간 형태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전위 공식을 봤습니다. 자, 전개와 전위의 공식을 한번 복습한 이유는 전개와 전위의 공식을 하나 더 볼 거라서 추가로 보기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볼 공식은 평행판이라는 거에 대한 전개와 전위를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판 두 개가 평행하게 있는 그런 도체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복습하면서 무한평면에 대한 전개와 전위를 봤었죠. 자, 이거죠. 이거는 무한평면, 이것도 판인데,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짜리 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개짜리를 말하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판이 두 개가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고요. 비스듬하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판이 두 개가 마주보는 모양인 거죠. 이거를 평행판 또는 3장 가서 평행판 콘덴서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요. 이 평행판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평행판 콘덴서는 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되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의 방향은, 혹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 전화, 양전화에서 음전화로 향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전개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얘랑 비슷하죠. 판 하나짜리 무한평면, 이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데요.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요. 자, 판 하나짜리 무한평면은 하나의 판에서 양쪽으로
전개가 반씩 분산돼서 뻗어나가고, 평행판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서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보다 이때가 2배가 된다, 혹은 얘가 양쪽으로 뻗어감으로 반토막 난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근데 얘는 2배가 되니까 2 곱하기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해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한평면의 전개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평행판 사이의 전개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 사이의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전개와 전위 사이에는 V는 ER이라는 관계식이 있다 했죠. 그런데 평행판에서는 우리가 3장 가면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판 사이의 거리를 R이 아니라 D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R 대신에 D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V는 ED가 된다. 여기서 E는 뭔가요? 방금 봤었죠? 이게 E가 되죠.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되겠죠. V는. 자, 그래서 V는 ED가 되고, 이 대신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가 됩니다. 자, 이거는 공식보다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유형의 숫자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보면, 우리 무한평면 할 때 얘가 면전함일도라고 했죠. 시그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는 면전함일도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도체 간의 전위차를 물었는데 그냥 전위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니까 평행한 두 개의 무한평판 도체라고 나오죠. 두 평행판 사이에 전위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평행판 사이에 전위는 ED가 되고, E가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 했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를 해주면 된다. 자, 대입해보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판이 이렇게 있으면 간격이 4m라고 했죠. 그러니까 D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그마를 여기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 볼 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니까 면전함일도 시그마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상쇄돼서 0이 되나? 아니면 4랑 마이너스 4 두 개니까 8이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앞에서 평행판 얘기하면서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되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가 플러스가 3개 있으면은 마이너스도 자동으로 3개가 대전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면전함일도가 여기 3, 여기 3 해서 6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3만큼 대전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지만 플러스 쪽에 4만큼 대전되면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쪽에도 4가 대전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면전함일도 시그마 대신에는 4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얘는 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8.855분의 16 곱하기 10의 12승, 이거 계산하면은 1.8 곱하기 10의 12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할 수가 있고요. 평행판 사이의 전위는 V는 ED로 구하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되고, 면전함일도 시그마 대신에는 똑같은 숫자 2개 나오는 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된다.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위차, 두 도체 간의 전위차를 물었는데 앞에 보니까 2개의 평행한 무한평판 도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개의 평행한 평행판 사이에
전위를 구하는 문제구나. V는 ED가 되고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어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8.85 곱하기 12-12승 대입하고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를 대입해야 되는데, 자,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있으면은 그러면 4 하나만 적어주면 된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니까. 그리고 간격 D는 3m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3.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1.36 곱하기 10의 12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평행판 사이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는 두 문제가 유형이 똑같죠. 지금 숫자만 조금 바뀌어 있는 형태인데요. 숫자가 거의 안 바뀌고 두 가지 예제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시면은 계산하지도 않고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평행판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방법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 E와 전위 V 사이에 또 다른 관계식 하나를 볼 건데요. 그냥 이거 그대로 답만 체크하면 되는 식이 있습니다. 자, E는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영어는 뭐냐? 이거는 읽을 때 그라디언트라고 읽고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일종의 수학적 기호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위에 대한 기울기 이런 의미로서 전위 경도라는 말도 쓰는데요. 일단은 그런 용어가 있나 보다 하시고요. 개념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편미분이 들어가고 복잡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선 이 식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 관계식 자체를 익숙하게 눈에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그냥 문제에서 옳은 거 고르라 하는데 이 식이 보이면 그냥 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기억을 위해서 간단하게 식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V와 E 사이에 V는 ER이라는 관계식을 봤었죠. 얘는 전위, 얘는 전개, 얘는 거리가 되죠. 자, 수학에서 Y는 AX라는 식이 있을 때 X 앞에 A를 기울기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V는 ER이라는 관계식을 전위 V와 거리 R 사이의 함수로 본다면 요 앞에 있는 E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E는 V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말 자체를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해서 E는 그라디언트 V다.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전위는 거리 R이 멀어질수록 전개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E는 V에 대한 마이너스 기울기다. 그냥 이 식 자체를 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에 발라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보면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수학적 기호로서 전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전위 경도라는 용어도 있다고 했었고 수학적으로 Y는 AX에서 A가 기울기가 되듯이 V는 ER에서 E가 기울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된다. E는 V에 대한 기울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기울기가 된다.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자, 그라디언트의 자세한 의미와 수학적 내용은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은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이 관계식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전위 경도 V와 전개의 관계식 아까 계속 봤지만 E는 V의 마이너스 기울기다.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라고 해서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답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봤었죠. 자, 평행판의 전위와 V와 E의 관계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식 각각 떠올려 보시고요. V는 ED가 되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된다. 이때 시그마는 면 전화 밀도를 말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세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V와 E의 관계식은 E는 V의 마이너스 기울기다 라고 해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자, 몇 번 보면 익숙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